남편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인해 시리에 빠진 카일. 그녀는 잠이 든 딸을 보며 마음을 다스리려 하지만 마음의 평화는 그리 쉽게 찾아오지 않는 법이죠. 그러다 뭔가 이상한 기분에 휩싸인 카일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가는데 누군가 아이의 방을 엿보고 있습니다. 당황한 채로 머뭇거리다 이내 정신을 차리곤 아이를 안심시키려 하지만 불안한 기색을 감출 수 없는 카일. 그녀는 다시 한번 창문을 확인한 뒤 거실로 나와 신경 안정제를 집어듭니다. 다음날 짐을 바리바리 싸든 채로 카일은 딸과 함께 어디론가 떠나려 합니다. 하지만 왜인지 잔뜩 겁에 질려있는 줄리아와 그런 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는 카일. What if I hid you? Would that be okay? 카일은 자신의 부모가 있는 뉴욕으로 떠나려 합니다. 그렇게 공항에 도착한 카일은 잠시 전광판을 보며 비행 시간을 체크하는데 그 사이 줄리아가 사라졌습니다. Julia? Julia? Julia, how many times do I have to tell you not to wander away from me in public places? Huh? 카일은 딸을 발견하자마자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이내 자상한 엄마로 돌아와 자신이 만든 엔진을 탑재한 E747기를 바라봅니다. Did you make it? See those huge engines? Mommy helps make them work. 그리곤 줄리아에게 티켓을 넘겨준 뒤 제일 먼저 비행기에 탑승하죠. Hi, I'm up on board. So right this way. Thank you. 뒤이어 다른 승객들도 비행기에 올라타 자리를 채우고 승무원들은 그런 그들을 바라보며 농담 섞인 뒷담을 나눕니다. Somebody tell the new kid it's okay to laugh about the passengers? Sweetheart, it's okay to hate the passengers. 그 후 승무원들은 이륙전 마지막 인원 체크를 하고 그때쯤 줄리아가 아빠를 발견합니다. 카일 역시 남편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관을 바라보며 말없이 딸아이를 끌어안죠. These empty seats in the back are starting to look pretty attractive. 이후 카일은 뒷좌석이 비어있다는 걸 알게 되고 줄리아를 그리 데려가 편하게 재우려 합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 잠에서 깨어나는 카일. 근데 줄리아가 보이질 않습니다. Did you happen to see a little girl go by here? No, sure didn't. 혹시나 싶어 화장실을 뒤져보고 기내를 살펴보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습니다. 그러자 카일은 승무원에게 줄리아의 행방을 묻는데 왠지 느낌이 좋지 않습니다. I'm just looking for my daughter. Well, she can't have gone too far. 사방을 뒤져봐도 도무지 아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자리로 돌아와 줄리아의 인형을 집어들고 원래 좌석으로 향하는 카일. 하지만 Gentlemen, I'm sorry to interrupt, but we've got a first to report. Seems our aircraft is big enough to lose a child in. 안내방송이 끝나자마자 카일은 줄리아가 최근 큰일을 겪어 심리 상태가 매우 불안하다며 자신이 기내를 뒤져봐야겠다고 승무원들을 압박하고 에스텔라는 그런 그녀를 안심시키려 합니다. I will personally go and speak to the captain and see if he can step away from the flight deck. 그렇게 다시 자리로 돌아온 카일. 근데 이상하게도 줄리아를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Did you guys see my little girl? 상황이 심상치 않게 흘러간다는 걸 느낀 카일은 참지 못하고 다시 승무원에게 달려가는데 스테파니가 당황스러운 말을 내뱉습니다. Ma'am, we don't have any record of your daughter ever having been on board. 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 걸까요? 줄리아의 탑승 기록이 존재치 않는다는 스테파니의 말에 카일은 당황을 하다 이내 화를 내며 아이의 탑승권을 보여주려 하는데 줄리아의 가방까지 사라져 있습니다. 그러자 당황한 카일은 이건 납치라며 확신을 하곤 기장에게 달려가 문을 두드리는데 Captain, I have to speak to you. 그때 경찰이 나타나 그녀를 제지합니다. 리치 기장은 승무원들에게 질문을 던지며 상황 파악을 한 뒤 카일의 상태 또한 체크하려 합니다. Have you had anything to drink on this flight, Miss Pratt? Anything alcoholic at all? Are you under any medication right now? 신경 안정제를 복용하고 있던 카일은 남편이 얼마 전 죽었기 때문이라는 지극히 개인적인 상황까지 털어놓지만 지금 거리에 앉아있던 카슨 또한 아이를 보지 못했다는 대답을 내놓자
분노를 표출합니다. Does anybody on board remember seeing her? Think about what you're suggesting, Captain. You're suggesting that I imagined bringing her on board, and that I am now pretending to look for her. I'm telling you that it's inaccurate, and that means that you have to search the plane from nose to tail, just like you would if it was your own child that was missing. 그러다 감정에 호소를 하죠. 아이를 잃어버린 엄마로서 말입니다. 결국 카일의 요구대로 리치 기장은 수색을 지시하고 승무원들은 기내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합니다. 6-year-old girl climbing into avionics. This is really silly. 한편 카스는 카일을 따라다니며 그녀를 도와주기는커녕 망상에 사로잡힌 사람 취급을 하는데 카일이 참지 못하고 그에게 일침을 날리죠. What are you gonna do? The only law enforcement official on board didn't do a damn thing about it. How's that gonna look? You made your point. 이 일로 인해 한층 더 예민해진 카일은 통로에 앉아있던 아랍인에게 날선 반응을 보이며 까칠하게 굴었고 괜한 승무원들에게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다시 기장을 찾아가 자신이 화물칸을 뒤져야겠다며 강력하게 요구하는 카일. Search the holds now! God damn it, are you listening? I'm sorry, Miss Pratt. 하지만 이번엔 기장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기장 역시 그녀의 말을 신뢰하지 않는 듯합니다. Mr. Carson, this woman is in your charge. I want her to remain in the passenger cabin. 그렇게 기장이 사라지자 카일은 갑자기 뭔가가 생각났는지 아랍인에게 달려가 목에 핏대를 세우고 I don't know what you're talking about. You were looking through her window last night. 당황한 아랍인은 난 모르는 일이라고 억울해하는데 모두가 그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봅니다. 결국 남자는 지난밤 자신이 묵었던 호텔의 영수증까지 보여주며 결백을 증명하려 하지만 카일은 그를 믿지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수갑을 채울 수밖에 없다는 카슨과 막무가내로 아랍인의 체포를 요구하는 카일. 그녀의 주장이 비행기를 공중 납치하기 위해 딸을 인질로 잡은 거라는 것까지 이어지자 카슨은 어이가 없었는지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카일은 그런 그를 보며 안 되겠다 싶었는지 다시 기장에게 뛰어가는데 Where is she? Where is she? God damn it! 기장은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Your daughter was also taken there. Your daughter, Julia, died of internal injuries. 카일은 Tragic their circumstances. 줄리아가 남편과 함께 추락사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잠시 정신을 잃었다 깨어나는 카일.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 그녀에게 말을 거는 심리치료사. Last night, I walked through the city, and he was with me. 생각보다 상태가 심각해 보이는 카일의 말에 심리치료사는 그녀의 마음을 어루만지며 진정시키려 하는데 그때 카일의 눈에 뭔가가 포착됩니다. 줄리아의 흔적. I just need to be alone. 그러자 카일은 애써 태어난 척 화장실에 다녀와도 되겠냐고 요구를 하고 카스는 그런 그녀를 의심에 가득 찬 눈초리로 바라보지만 심리치료사가 그녀의 부탁을 들어주려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카일을 화장실에 데려다주는 카슨. Right here. 화장실로 들어온 카일은 곧바로 다른 통로로 빠져나가 돌발 상황을 만들려 합니다. 모두를 공포로 밀어넣은 뒤 혼란을 틈타 줄리아를 찾을 생각이었죠. 결국 그토록 원하던 화물칸으로 내려가는 카일. Julia! Julia! Are you in there? 카일은 남편이 안치되어 있는 관까지 열고 나서야 이 모든 일을 멈춥니다. 그리고 절망에 휩싸이죠. 대체 줄리아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아니, 줄리아가 이 비행기에 탑승하게 한 걸까요? 영화는 로베르트 슈벤트케 감독의 작품입니다. 그는 TV 시리즈의 시나리오 작가로 활동을 하다 2002년 독일 영화인 타투에서 감독 데뷔를 했고 3년 뒤 본작 플라이트 플랜을 선보이며 어느 정도 흥행 감독으로서의 자질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 후 그는 2008년
컨스피러스 오브 풀스란 작품에 참여를 하지만 프로젝트가 엎어진 건지 완성을 하진 못했고, 대신 이드메이는 2009년 시간여행자의 아내를 만들어내며 어느 정도 만회에 성공을 하죠. 2010년엔 브루스 윌리스, 모건 프리먼, 존 말코비치, 메리 루이스 파커, 헬렌 미렌과 손을 잡고 레드를 개봉시켰고, 2013년엔 R.I.P.D를 개봉시킵니다. 그 후 감독은 다이버전트의 후속작인 인서전트와 얼리전트에서 메가폰을 잡았고, 2017년 다시 고국 독일로 돌아가 더 캡틴이란 영화를 발표합니다. 감독 로베르트 슈벤트케는 다작을 한다거나 엄청난 흥행작을 발표하는 감독은 아니지만 나름 매력적인 작품들을 만들어내는 감독이라고 생각합니다. 평론가들의 평점만 보면 처참하지만요. 아이를 찾던 도중 카일은 아라빈을 보고는 이 사람이 범인이라며 확신에 가득 찬 눈빛으로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궁지에 몰아넣었죠. 출국 전날 밤 창가에서 봤던 딸아이의 방을 엿보던 남자가 틀림없다며 말입니다. 하지만 그건 그녀의 착각이었죠. 누군가 딸아이의 방을 엿보고 있었던 건 맞지만 분명 이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카일은 왜 그리 확신에 가득 찬 상태로 그를 몰아세웠던 걸까요? 테러범과 거의 동일시되는 아라빈에 대한 선입견 때문이었을까요? 아님 또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물론 선입견은 카일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하고 있던 다른 승객들 역시 마찬가지였죠. 특히 이 승객은 자신이 본 것도 아니면서 카일보다 더한 확신을 가지고 죄 없는 사람을 범인 취급했습니다. 그 결과 이 불쌍한 남자는 자신의 출신 성분으로 인해 이 모든 부당한 대우를 억울하게도 홀로 감내해야 했죠. 처음 줄리아가 사라졌을 때 사람들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안내방송이 나와도 농담 따먹기나 하며 아예 관심조차 주질 않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은 카일에게 관심을 보이며 동요를 하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카일과 줄리아가 걱정이 돼서라기보다 그냥 흐름에 휩쓸리는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진실에 대한 관심보단 그저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휘둘리며 취사 선택을 하는 감정 노래에 가까웠죠. 그러다 카일이 극단적인 행동을 보이자 그제서야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고 난리를 치는데, 이 또한 오로지 자신만의 안위를 위해서일 뿐 타인의 사정이 어찌되었건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는 건 변함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탑승객 중엔 줄리아를 본 사람도 있었지만 그는 모른 척했고, 더 나아가 아이들의 입단속까지 시켜가며 카일의 도움을 단칼에 거절하기도 했습니다. 이기심의 영역으로 바라본다면 사실 카일이 가장 이기적이었습니다. 그녀는 딸을 찾는다는 명분하에 자존심을 잃었고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물론 딸의 안위가 걱정되는 부모의 심정이 오죽했겠냐마는 그렇다고 해서 모든 행동이 정당화될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녀는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하려 했고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들에게까지 화풀이를 했습니다.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을 오해하며 공격하기도 했고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며 불안감을 조성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건 오로지 딸 줄리아 때문이었죠. 결과적으로 카슨이 카일을 망상에 사로잡힌 여자로 만들 수 있었던 건 이러한 사람들의 선입견과 무관심 그리고 이기심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카일의 모성애와 상황 대처 능력이 카슨의 예상치를 훨씬 웃돌아 계획에 실패하긴 했지만요. 어쩜 감독은 이러한 설정을 통해서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비꼬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인공을 극단적인 상황에 던져놓고 그를 바라보는 타인들의 시선과 행동,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벌어지는 주인공의 무모함과 이기심을 통해서 말이죠. 더 나아가 감독은 기억 왜곡을 보여주기도 했고 엔딩 무렵 뻘쭘해하는 사람들을 통해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사과. 사전적 의미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빈다는 뜻의 사과. 기장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카일에게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카일 또한 확실하지 않은 기억으로 궁지에 몰아넣었던 아라빈에게 사과를 하지 않았죠. 이 모습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 제대로 사과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어떤 유형의 사람인가요? 혹시 공경에 처한 타인에게 손 내밀기를 주저하고 있지는 않나요? 남이야 어찌됐건 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민폐 끼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요? 진실이야 어찌됐건 여론에 휩쓸리며 마치 마녀 사냥이라도 하듯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고 있지는 않나요? 그러다 아니란 게 밝혀졌을 때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는 고사하고 아님 말고 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지는 않나요? 물론 삶을 살아가는 방식에 있어서 정답은 없겠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우리의 민낯을 마주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의 기억과 판단력은 생각보다 완벽하지 않을지도 모르니까요. 영화 플라이트 플랜이었습니다.